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쉽게 3%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큰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시장의 영향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했던 게 뭐냐면, 공매도 재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유한양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에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내려갈지, 아니면 오히려 공매도로 인한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고 이 외국계 자본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지금 뭐 뉴스 같은 데를 보면은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2차전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제약이랑 바이오. 이제 공매도 제도가 있었을 때 보통 이제 이쪽 업종들이 많이 공매도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단기 고점을 찍은 종목들, 혹은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고평가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타겟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를 봤을 때 단기 고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여전히 고가권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고점 종목은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이건 이제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 또한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업황이 안 좋으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은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는 일부 종목들은 이런 사례가 나오지만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이라고 봐요. 자, 이번에 매출도 2조 원을 돌파를 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수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우선 내용을 좀 보시면 지난해 매출이 유한양행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처음이죠. 그리고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건 렉나자였습니다. 잘 아시겠죠? 작년 8월 해외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기술료를 받았고 이것 때문에 매출이 2조 원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도 자, 유럽 내 국가별 출시 등에 따른 추가 기술료 수익, 그 다음에 제2의 렉나자로 꼽히는 알레르기 치료 물질의 기술 수출 등 여러 가지 기대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좋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당장 4분기 같은 경우는 R&D 비용 때문에 적자를 봤지만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투자했던 금액만큼 이익 또한 같이 증가를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죠. 실제로 지금 유한양행 실적 전망을 보시면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가 넘쳐납니다. 그 다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2024년 실적 대비해서 4배 가까이 증가. 그 다음 내후년 2027년 같은 경우는 2024년 대비해서 실적이 7배 가까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잔잔하게 실적이 쭉 가는 게 아니고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의 타겟,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이익 전망이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재개가 3월 31일이죠.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대차전고를 보더라도 유의미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냐? 이렇게 보긴 많이 어렵거든요. 특히 최근 3월 26일자에는 공매도 재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히려 대차거래 상환을 했죠. 그러니까 대차거래가 어떤 거냐면 주식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린 수량이 이거인 거고 나중에는 이 빌린 수량을 갖고 매도를 해서 공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대차거래 상환을 통해서 빌린 주식을 갚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공매도 재개는 분명히 이제 일부 업종들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공매도의 순기능이 뭐예요? 해지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이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한국 증시에 들어올 거고 외국계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기능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가가 고점에 있거나 아니면 밸류 대비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공매도의 피해를 보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밸류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만약에 저는 지금 이 박스권 있잖아요. 한번 사이클이 크게 나왔었고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죠. 이 기간적인 조정 구간에서 유한양행 호재가 딱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빌렸던 대차거래 주식들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쇼스퀴즈가 딱 터질 거고, 그때 오히려 주가 상승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공매도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렉나자 같은 경우도 아시아 국가 승인 준비하고 있고, 렉나자랑 같이 병영 투여하고 있는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을 하는 SC 제형 변경에 대한 허가 또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공매도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벌써부터 물량을 정리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단 공매도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겠구나, 좀 관점을 바꾸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통한 종목에 대한 브리핑 말고도 장중에 중요한 매수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별도의 문자를 드리거든요. 이제 저희 채널에서 보통 매집의 신호로 보는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매수 문자, 그 다음 이제 파란 색깔 이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매도 문자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밑에서 사고, 떨어지기 전에는 위에서 팔고, 좀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중간중간 저점 자리 눌림목 때마다 매집의 신호가 나오고 실제로 반등이 나왔지만 앞에처럼 큰 사이클이 안 나왔죠. 그럼 분명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이 주체들이 위에서 파는 매도 신호가 나올 겁니다. 아마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될 때도 이 매도 신호가 나올 때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행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타점 잡아서 공략하고 수익도 극대화시키고 싶다.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7775번에 8354 번호로 유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돈 들어가고 별도의 금전적인 요구하고 이런 거 없이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지표들을 갖고 제가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었고 어떤 식으로 문자를 발송하는지 간단한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에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대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0일이었죠. 12월 10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유한양행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날 공매도가 재개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차잔고가 최근에 폭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에 타겟이 될 만큼 기업의 체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 다시 할게요. 오히려 공매도의 순기능, 외국계 자본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당장 공매도라는 단어만 딱 듣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4월 2일에 있을 보편관세, 그 다음에 국내 정치 변수, 이건 이제 탄핵 관련된 얘기죠.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시장이 흔들리고 방향성이 안 나오는 거지 종목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간적인 조정만 어느 정도 끝나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주가도 상승으로 방향이 나올 거니까 요 며칠 주가 조정받았고 공매도 재개된다고 손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밑에 자리 왔을 때 기회 잡으면 반등 나오기 전에 저점 자리 공략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맥점 나오게 되면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땐 매도에 대한 내용까지 챙겨드릴 거니까 혹시 아직까지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까먹지 마시고 문자 한 통 남겨두시고요. 오늘은 일단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